정부가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에 관심이 상당히 집중됐었는데 오늘 구체적인 방안들이 공개가 됐죠. 관련해서 알아볼 내용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항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란 게 뭔지 정확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택지비하고 건축비의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더한 것을 그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택지비는 보통 이제 민간 같은 경우 감정평가액에다가 택지 가산비, 그다음에 네.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건축 가산비를 더해서 그 상한제에 실시하는 그러한 그 분양가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으로 산정을 하다 보면 예. 일반적인 인근의 시세보다는 좀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민간택지에도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실시 요건 자체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민간택지 지구의 분양가 상한제도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맞추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좀 더 완화를 해서 더 많은 지역의 민간택지 지구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게 오늘 발표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네. 좀 강화했다.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교수님, 사실 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예. 출연하셨을 때도 물론 언급을 이 부분과 관련해 주셨었고요. 네, 네. 당시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IMF 겪고 나서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서 분양가 자율화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 조정도 거치고 예. 잘 살아나서 뭐 근무기 운동 이런 거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2000년도부터 이제 세계 경제 호황과 더불어 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되고 이제 유동성도 좋아지고 외환 보유고도 좋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좀 쏠리기 시작했죠.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 당시에 또 취임을 한 이후로 주택 가격이 이제 좀 폭등 양세를 좀 보입니다. 예. 계속 보이다 보니까 임기 동안을 계산하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한 80%, 전국적으로 한 50%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죠. 예.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어떤 뭐 강력한 처방인 분양가 상한제를 던졌죠. 그때 예. 이제 던질 때 우리가 안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그 금융위기가 터진 바람에 그것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예. 우리가 더듬어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정이 있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정이 있을 거라고 약간의 기간이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던졌을 때 건설회사들이 부랴부랴 물량들을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분양할 땐 분양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분양가가 좀 기다리면 싸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적인 어떤 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방서로 돌아서면 수요가 좀 대기하는 형태로 되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는 거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됐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다 분양을 밀어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속에서 벌써 하락의 조짐이 이제 올라가던 것이 약간 멈췄는데 멈추고 내려가는 것을 보기 전에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예. 그 바람에 이제 효과에 대해서 지금 뭐 갑론을박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시절에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국가경제개발계획 발표할 때 박정희 때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 표현과 조금은 다르지만 원가 연동제라든지 가격 통제위원회라든지 해서 그때마다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역사적으로 좀 나타났지만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 이렇게 딱 똑같이 볼 때 노무현 시즌2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증빙이 안 됐지만 요번에 예.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단기보다는 뭐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이 강력하게 가서 시장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10년 전과 같이 외부 변수가 없다면 아무래도 네, 정책 네.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최 교수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던 직접적인 배경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정부의 의지가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작년에 9.13 조치 이후에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잡히는 듯 하다가 네. 뭐 이제 계측을 해보니까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 34주 연속으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됐다 또는 이제 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월 달 넷째 주를 변곡점으로 해서 7월 첫 번째 주부터 반등을 했다. 네. 그리고 지금 8월 첫째 주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좌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그 순환고리를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집값이 상승을 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다시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이 신규 주택이 또 오르게 되고 예, 예. 또 그러다 보면 또 분양가가 또 오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이쯤에서 끊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상한제 적용 대상 기준이 투기 과열지구로 다소 범위가 넓어졌다. 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데요. 한 교수님, 이거를 예, 예.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 전면적인 상한제입니다. 예. 공공택지만 적용하던 것을 민간택지도 다 적용하는 수준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뭐 물가 상승률의 2배, 청약 예. 경쟁률 이런 어떤 정량적 요건이죠.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정량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좀 불안하다 하면 그것을 전격적으로 그냥 바로 시행하면 됐었는데 네. 정량 요건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량률, 뭐 경쟁률, 분양 가격률, 물가 상률 다 계산해서 예. 맞을 때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처럼 강력하게 돌아갈 수는 없고 일단 주거 정책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에 맞더라도 그 심의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정량요건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유명무실해져서 뭐 할 수가 없어 공공택지만 유지됐는데 요번에 이걸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으로 이제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 얘기 뭐냐면은 투기과열지구 지금 사실 부동산에 어떤 뭐 관심 있는 지역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서울 예. 전 지역이고 뭐 그런데 15개 지구를 좀 뭐 이렇게 좀 어필을 했지만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거죠. 특별한 의미보다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아무 때나 정부에서 볼 때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 바로 지정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이제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조금 시장 교란을 하시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다 해당되니까요. 예, 예. 조금 자산 관리에 대해서 투기는 좀 하지 마라라는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가 하면 재건축 등 이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이 또 관심이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지금 앞당겨진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강남권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좀 받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엄밀하게 따지면 앞당겨졌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늦춰진 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왜 관리처분 그렇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예. 되는데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미 그 하나의 이제 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면 더 이상 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신경을 안 쓰는 단지라고 알고 있다가 예. 아직 분양 신청 공고를 안 한 단지들,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존에 이미 통과했던 단지들도 넋을 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조치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적용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단지들도 적용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미 그 지금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라면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만 받고 나서 아직 이걸 하지 않았던 단지들도 모두 다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존에 있던 그런 해당 단지가 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그럴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제도가 이 재건축 단지를 충분히 좀 겨냥을 했다는 움직임을 설명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기존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등의 규제에 이미 익숙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성이 이제 악화가 됐죠. 예. 사실 뭐 제가 조합원이라 그러면 기분 좋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뭐 조합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예. 국민 전체 어떤 주거복지 안정이라는 게 이제 정책의 어떤 일순위다 보니 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됐고 이 지자체에서 그 저 한간의 그 뭐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이것과 병행돼서 너무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보셔야 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위헌 소송도 할 주짐이 조금 있어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 내가 팔고 싶은 분양가를 왜 못 받게 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볼 때 좀 승소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항상 국가라는 개념이 있고 예. 공익성이 먼저다 보니 조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제가 볼 땐 승소할 확률보다는 공익적인 개념을 앞서다 보면 결국은 시행될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고 자산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냉정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최 교수님, 한편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진행된 곳들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좀 커지지 않겠어요? 원래 기존의 그 일반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전부터 일반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시에 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인 기준점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을 이제 시행령에서 어떻게 이제 예외 규정을 갖추고 있었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으로 분양가 예. 상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있었는데 네네. 이 예외를 이번에 시행령에서 이제 고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주택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 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특별히 더 이상 이제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소급 적용은 저는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기존에 이제 시행령을 신뢰했다, 통과했다. 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나는 소급해서 뭔가 적용을 받는다. 이거는 법적인 안정성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분양가 그 심의위원회를 이제 그러니까 심의를 이제 회피하고 또 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기 위해서 후분양제를 선택한 단지가 그전에 또 왕왕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후분양 제도를 선택한 단지들도 예외 없이 이 개정된 시행령이 실시가 되면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본인들은 이제 규제를 피해서 이제 후분양제를 선택을 한 건데 네. 이런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소급해서 다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또 괜히 내가 후분양제를 선택했냐라는 그런 후회도 예. 충분히 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공경에 처한 상황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교수님, 상한제 적용을 받는 이 민간 택지 아파트 같은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지금 확대가 됐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지금 적용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 투기 수요를 차단코자 한 제도인 것 같은데 과연 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전체 그림에서 이제 뭐 투기 과열주거나 이런 데 묻혀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약하긴 하지만 사실 효과는 이 부분이 제일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예. 일단 5년, 8년, 10년을 갖다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택지하고 구분을 안 하고 거의 예. 똑같이 적용하려고 한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인근 시세 100% 수준일 때가 5년입니다. 예. 80% 그러니까 저렴하게 분양을 할 때가 돼야 이제 그나마 8년으로 좀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거주 요건을 넣었어요. 예.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그 투자 입장에서 그 2년 거주, 2년 보유, 뭐 양도세, 비과세 이것을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 부분을 뭐 청약을 통해 가지고 2년 거주, 2년 보유를 활용하는 거는 이미 전혀 뭐 거리감이 있고 예. 게다가 5년 보유이고 최소한 또 조금만 분양가가 저렴하면 8년이에요 기본이. 게다가 지금 이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확하게 이제 세칙이 나오겠지만 예. 지금이 2년이니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4년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투기꾼들이나 투기꾼들보다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거 목적과 이제 개발 이익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 두 가지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강력한 그 어떤 메시지를 자기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지금 강력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외로 심리적인 어떤 하방 압력 분명히 주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참 묘하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것을 10년, 15년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예. 10년으로 하고 10년짜리 15년을 했다 했을 때 자기가 살 집이면 그리고 이사를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다른 법조항으로 구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을 한 것은 또 어떤 묘한 변수를 조금은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입장은 경제가 어떤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하방 압력이 국가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나마 이 선인데 제가 볼 땐 최고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또 문제만 잘 해결한다라면 예. 좋은 정책이 될 텐데 좀 지켜봐야겠지만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최 교수님 사유재산을 방금 좀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제한할 것 같다는 판단도 드는데 좀 어떠세요? 원래 이제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헌법상에 예. 보장된 권리임에는 틀림없거든요.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예. 분명히 이제 헌법에도 기본권도 국가 안녕이라든가 이제 질서 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는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근대 헌법에 또 근대 이후의 현대 헌법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조이긴 한데 네. 이러한 그 침해의 어떤 정도가 얼마나 과하느냐, 과하지 않느냐, 중하느냐, 경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유재산권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도 분명히 예. 헌법상의 보장 권리인데 정부가 약간의 어떤 저렴하게 분양한다라는 어떤 또 민간 택지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의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침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과유불급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접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뭐 10년, 물론 이제 10년 경우에는 인근의 시세보다 80% 이하인 네.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다소 과하다라는 어떤 인상을 갖는 분들 또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제 최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제 이견을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전의 자유를 막거나 침해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전매 제한 예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근무나 생업, 질병, 취약, 또 해외에 2년 이상 근무를 간다든지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허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이사할 이유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90%거든요. 별도의 요건을 예, 마련해 요건이 다 놨다는.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한쪽으로 볼 수 있지만 물론 기간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다 풀어주고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그거를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의 또 요건과 이런 네. 또 구제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지적을 한 교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덧붙여서요. 이 네. 당초 이 부작용으로 거론됐던 이 공급 위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물량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다. 선을 그었단 말이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일단 질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답변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조금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시계열, 좀 예. 길게 보는 것이 정답이 많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상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지금 똑같이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공급이 안 돼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공급이 안 돼서 나중에 압력밥솥처럼 터져가지고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더듬어 볼게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글로벌 위기 터지고 공급 물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50만 원, 40만 원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21만 원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계산하면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장장 거의 6, 7년을 갖다가 전혀 문제 없이 조용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적이었고. 예. 그리고 다시 폭등하게 된 동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출 완화, 뭐 양도세 완화, 전매 제한 완화 이걸 다 풀어주니까 예. 거기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전혀 그쪽이랑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 상한제가 뭐 부정적이라는 어떤 판단들은 좀 잘못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집값이 오른 그 근거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또 같이 해주셨고요. 최 교수님, 분양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을 그었다는 이 부분, 공급 축소 문제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견해가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뭐 분명히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예, 예. 뭐 비슷한 학문을 하는 분들은 예, 예. 특별히 의견이 엄청나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다만 그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 저는 이것이 약간은 좀 인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014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걸 갖다 해제를 하고서 이렇게 다시 상한제를 갖다 해지를 했었는데 네.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존재할 텐데 네. 그런 독립 변수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고 또 경기의 영향이라든가 또 글로벌 위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상관없이 경기가 우리나라 거시적인 변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미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32주 동안은 안정화되다가 7월 초에 다시 반등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한 달의 가격 상승되는 효과 자체를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예. 과연 꽤 오래 지켜보고서 뭔가 합리적인 기준이라든가 실제로 시장의 추이가 반전되는 것들이 확실한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좀 던져봐야 예, 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분명히 서울의 유일한 공급 대책이라든가 물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타겟으로 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기준점을 훨씬 늦춰서 이미 예. 뭐 어떤 패스한 어떤 그런 단계를 지난 단지들도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한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집값이 다 오르는 상황은 현재는 아닐 거고 앞으로도 그렇죠. 아닐 텐데 국지적으로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간 핀셋 규제를 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물량에 대한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내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롱텀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부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진심으로 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교수님, 실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향후 움직임, 집값을 사야 되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움직임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강남을 제외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10년 만에 다시 재개된 거기 때문에 그 피부에 당장 안 오지만 분위기상 일반 실수요자분들이나 투자분들은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분양가가 조금 내려가겠구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빠른 감은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연말 정도 이걸 좀 보시고 시장을 보시고 흐름을 보시고 그때 가서 어떤 구매라든지 매도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 네네. 한 연말까지 보시고 다음에 내년 초 정도 그때 이제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 실수요자분들 중에서 특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기가 좀 어리고 초등학교를 가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거 가리시지 마시고 빨리 자산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그냥 매입을 하셔서 행복을 누리시면서 다른 편익 비용을 취하는 게 더 좀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예. 때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급 부족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 이 부분과 좀 덧붙여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당장에 청약을 아마 로또 청약 우려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한정적일 것이고 거기에 또 탈락하신 분들은 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신규 주택 이전 수요의 그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예. 다른 기존에 청약하지 않는 또는 기존 단지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또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가 앞으로의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왔으면 거의 이제 마지막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에서는 또 남아있는 그런 카드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공급을 풀어주는 정책, 그다음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책, 잠김 현상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정책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